오늘은 배우 채림님의 사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79년 3월 28일 김효년 정묘월 갑오일에 태어나셨습니다. 목이 2개, 화도 2개, 그리고 토도 2개입니다. 3주만 보았을 때는 흰색 금과 검정색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장간을 들여다봐도 금과 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금은 십성으로 나를 극하는 관성입니다. 사회적 쓰임, 관록, 직업, 나를 잡아주는 규율 규칙이며 여명에게는 북은 남편입니다. 또 수는 나인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입니다. 인성은 공부, 문서, 시험이고 인덕, 어머니를 나타냅니다. 그림으로 채림님의 사주를 그려보겠습니다. 나는 커다란 나무입니다. 나와 같은 나무 3월 묘월에 태어나 등령하였습니다.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로 내 기세가 등등합니다. 지지와 연간에는 내가 생하는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은 내가 활동하고 일하는 영역으로 나무인 내게 생을 받아 불의 기운이 말도 못하게 강하게 커집니다. 이 불은 연주에 수분이 하나도 없는 기토와 미토를 생하는데 가뜩이나 건조한 땅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 격이니 땅이 쩍쩍 갈라지고 생명이 살 수 없을 만큼 조열한 환경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오화는 봉우 횃불을 두어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하며 지고는 못 사는 타입으로 타인의 간섭이나 충고를 대기, 굉장히 싫어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편 청마, 푸른 말을 두어 개척 정신이 대단히 강합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분야에서 능수능란합니다. 화양지목이고 불타는 말, 분목으로 활활 타 밝힐 것을 밝히는 솔직, 담백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은 말 그대로 불같은 사람이 됩니다. 목화는 양의 발산, 물질의 영역입니다. 환하고 밝고 일지 홍염이 있어 붉은 꽃처럼 농염, 매력적이라 타인으로부터 인기가 많습니다. 한편 간목은 우레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목소리가 커져 자기 주장이 대단합니다. 천간의 동물은 여우입니다. 장여, 장자지상의 동물이고 호불 이용, 2마리 우두머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우처럼 싹싹한 면이 있어 연애를 할 때는 남성이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연예인이 되어 상관로광으로 자신의 끼를 아낌없이 발산해 남들에게 나를 내보이는 직업은 대단히 잘 맞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간묘는 12운성으로 걸록입니다. 걸록의 아이콘은 성공과 부기로 사주의 걸록이 충영 또는 공망되지 않고 청하여 틀림없이 규명이 됩니다. 월지 걸록격은 최고의 길성입니다. 자기의 기운이 대단하여 일적인 면은 빈틈없고 치밀하지만 반면 권위적이고 뻣뻣하게 고개를 든 모양새라 웃어른 여명은 남편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인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주 원극에 관성, 나를 잡아주는 규율 규칙 혹은 관인 상생하면 바른 사람이며 걸록이라 하여도 예의 바른 사람이 됩니다. 지지, 갑오 사입니다. 지장관 상관록 왕으로 그 기세가 매우 강렬합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 사람입니다. 만약 이런 여성분을 아내로 맞이하신 분은 반드시 밖으로 아내를 내보내서 일하고 활동하게 하셔야 합니다. 집안에 두시고 남편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부부 불화가 생겨서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상관은 감성계입니다. 목화의 상관을 두어 감성계, 아이콘이 모두 위로 향합니다. 그런데 12운성 4에 걸려 미치고 팔짝 뛰는 욱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됩니다. 자신의 의지, 주장을 막으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사는 죽음 뒤에 오는 묘전으로 단점으로 폭발, 원망이 대단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주와 싸우면 끝이 없습니다. 사주 원극에 1점 수기가 없는 분목에다 참을성이 없고 설화를 타기 쉽습니다. 또 현침까지 발달해 성격도 예민합니다. 천지무관, 상관견관하는 사주입니다. 원국에
관을 상하게 하는 상관이 둘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 활활 타오르는 불을 제어해주는 물, 인성이 없고 나인 나무를 적당히 눌러주는 금, 관성도 없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상관 상진의 사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명에게 상관록왕이라고 하는 것은 부군인 남편을 강하게 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편을 경시하고 나를 잡아주는 관을 치고 나아가려고 하고 구속되기 싫어합니다. 결혼을 해도 관이 들어오는 행운에 상관이 관을 봐 남녀 공이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또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다. 나만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하는 일, 틀에 박히지 않은 일, 채림씨처럼 연예인이 특별히 잘 맞는 직업군입니다. 여명은 이 운에 관을 쳐 남편과 관계가 좋지 않고 헤어지는 운기가 됩니다. 시주를 정확히 모르지만 상관상진의 사주가 될 수 있습니다. 상관상진은 사준에 관이 없고 상관이 매우 발달된 사주로 대단히 발복하는 사주가 됩니다. 특히 여명의 경우 예체능, 글, 작가, 전문가, 공직,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운에서 관성이 오면 상관견관이 생겨 관제 구설이 들어와 하던 일이 정지되고 이성과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됩니다. 아무리 관성, 금이 용신이라고 한들 금이 오면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사주에 천간지지에 없는 글자, 무자가 행운에서 오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고 일도 잘 풀리지만 후반에는 흉으로 전도되어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사업, 하던 일은 잘 될 수 있고 성공하지만 여명에게 남편, 이성우는 흉이 되어 굴곡이 크게 생기는 사주가 됩니다. 33세 대운에서는 신금 정관이 들어오는 대운입니다. 상관록 왕의 사람이 정관을 보니 한 번도 날 막는 이가 없는데 날 저지하고 극하니 상관, 견관, 관을 쳐버립니다. 이 대운에 결혼을 하니 오래가지 못합니다. 2020년 경자년은 천간의 경금이 갑목을 바로 쳐 갑경충의 운입니다. 웃어른 시부모와 충돌이 생기고 남편과 마찰이 생겨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불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경자년의 지지는 자수로 오화와 충의 구성이 됩니다. 좌우충은 작파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충입니다. 2020년 12월은 또다시 자수의 동착입니다. 수와 상전으로 욱하고 불과 물의 전쟁을 합니다. 참고로 물은 인성입니다. 인성은 어머니 인덕인데 시부모를 뜻하기도 합니다. 상관 로광은 이리하여 모두 물리치고 승리 아닌 승리를 합니다. 2022년의 행운은 참 좋습니다. 갑축 관대에 축토는 천을 귀인입니다. 천간에는 신금이 오니 정관입니다. 둘 다 우상향의 행운입니다. 대운도 점점 좋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집니다. 천간충, 지지충이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는 60년에 한 번만 들어오는 매우 좋지 않은 행운으로 2020년만 잘 버티면 참 좋아질 텐데 아쉽습니다. 내년 43 인신대운은 인생의 터닝포인트의 좋은 대운입니다. 금기운과 수기운이 동시에 들어오는 관인 상생의 운으로 완벽한 구성이 됩니다. 이 대운 중반에 한 번 더 결혼운이 오고 일부 종사할 수 있습니다.